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가정이. 25살의 평범한 소시민 전업주부다. 남편 정직한과는 고딩 때부터 사귀었고 23살 때 결혼했다. 비슷한 시기에 시아주버님도 결혼해서 우리 부부와 시아주버님 부부는 시댁에서 자주 보는 편이었다. 몇 번 만남을 반복하면서 형님과는 코드가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됐다. 형님인 왕재숙은 엄청난 짠순이었고 돈 얘기만 나오면 사람이 확 돌변했다. 내 물건들이나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그거 얼마야? 라고 항상 가격을 물어봤다. 그 정도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의 일이다. 시어머니가 안 계셨기 때문에 나하고 형님하고 둘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단둘이 부엌에 있는 건 처음이어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형님이 갑자기 서방님은 월급이 얼마야? 라고 훅 들어왔다.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대놓고 물어보나 싶어서 매우 당황스러웠다. 질문 공세는 이어졌고 식비는 한 달에 얼마야? 저축은 얼마씩 해? 라면서 돈에 관련된 질문만 계속 해댔다. 성실하게 답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웃음으로 때웠는데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은가 보네. 너무 부럽다. 라고 했다. 그러더니 왕재숙은 우리 남편은 나한테 월급을 안 맡겨. 라면서 불만을 털어놨다. 나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너무 힘들어. 라고 하더니 다음에 둘이서 따로 얘기하고 싶다면서 라인을 주고받자고 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왕재숙한테서 라인이 왔는데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다. 장소는 왕재숙이 정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전업주부 신분에 이런 데서 점심을 먹는다는 게 썩 내키진 않았지만 이미 왕재숙이 도착해서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가자 왕재숙이 런치는 코스로 예약했어. 여기 음식 진짜 맛있어. 라고 흥분해서 말했다. 차례차례 요리가 나올 때마다 너무 고급스러워서 점점 더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렇긴 했지만 이미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고 남기기 아까워서 다 먹었다. 한편으로는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왕재숙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도 나질 않는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가격은 1인당 5만 원이었다. 내가 먹은 것만 계산하려는데 왕재숙이 미안, 내가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갖고 왔네. 대신 좀 내줄래? 라고 했다. 어이가 없어서 네? 라고 되묻자 다음에 볼 때 갚을게. 라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한꺼번에 계산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서 남편한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점심에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었다고 말하기가 뭐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일주일 후 왕재숙한테서 라인이 왔는데 지난번에 빌린 돈을 갚겠다며 또 점심을 같이 먹자고 했다. 가격은 착한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하자 점심에 가면 착한 고깃집이 있다면서 장소를 말했는데 거기라면 별로 부담이 안 되는 곳이라 편한 마음으로 점심 약속에 응했다. 점심 약속 당일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왕재숙은 열심히 메뉴판을 들여다봤다. 나는 제일 싼 걸로 음식을 주문했지만 왕재숙은 갈비 3인분하고 우설 3인분에 생맥주요? 라고 비싼 것만 골라서 주문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시켜서 다 드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었더니 모처럼 왔는데 라면서 웃었다. 결국 왕재숙은 추가로 몇 개를 더 시켰고 밥값이 10만 원도 더 넘었다. 식사를 마친 후 내가 먹은 것만 계산하려고 하는데 왕재숙이 어머 미안해서 어쩌지? 나 또 지갑을 두고 왔나 봐. 미안한데 대신 좀 내줘? 라고 뻔뻔하게 말했다. 두 번은 아니다 싶어서 어쩌죠? 10만 원은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돈도 없고요. 라고 하자 그럼 나더러 무전 취식으로 망신당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라며 내 팔을 잡고 늘어졌다. 내가 돈을 안 내주면 무전 취식으로 경찰에 잡혀갈 게 뻔한 건 사실. 고민 끝에 또 대신 돈을 내주기로 했다. 지난번 점심값도 아직 못 받았는데 오늘은 더 큰 돈을 내게 만들다니. 하는 짓이 너무 얄미워서 돈 꼭 돌려달라고 신신당부를 한 뒤 헤어졌다. 남편 월급으로 생활하는 처지에 15만 원이나 점심값을 대신 내주다니 너무 거금이었다.
역시 남편한테 얘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 왕재숙 얘기를 했더니 점심값이 장난 아니네 라면서 꽤 놀라는 것 같았다. 나도 너무 속상해서 먼저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돈을 안 돌려주면 어쩌나 불안하다고 했더니 남편이 돈 언제 돌려줄 건지 라인으로 물어보면 되잖아 라고 했고 언제 갚을 거냐고 라인을 보냈는데 안익십. 그 뒤로 전혀 답장이 오지 않은 채 한 달 정도가 지났다. 마침내 왕재숙이 일부러 나를 속였다는 합리적인 의심과 함께 강한 불쾌감이 들었다. 그러던 차에 시댁에서 연락이 왔다. 주말에 친척분들이 모일 거라는 내용이었다. 그 소식을 들은 후 나와 남편은 작전을 한 가지 생각해냈다. 친척들 모임 당일 시댁에 도착하자 여러 친척분들이 모여 계셨고 그 중에는 시아주버님 부부도 있었다. 왕재숙은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내 눈을 피했다. 식사 시간이 시작되자 남편이 나한테 눈짓을 보내왔다. 나는 미리 짜두었던 작전대로 일단 목소리를 높인 후 제가 형님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든요? 라고 돌짓고 그러자 시부모님도 친척들도 모두 나를 주목했다. 시선을 모은 후 형님 이제 제발 제 돈 좀 돌려주세요 라고 하자 사람들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고 응? 하는 분위기. 왕재숙은 그 얘기를 꼭 지금 해야 돼? 따로 해도 되잖아 라면서 매우 당황스러워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아주버님이 무슨 돈을 빌렸는데? 라고 하자 왕재숙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다. 하지만 시아주버님이 끈질기게 추궁하자 나한테 돈을 빌린 건 맞다고 시인했다. 시아주버님은 계속해서 나한테 경위를 물어봤다. 나는 왕재숙에게 당한 얘기를 있는 그대로 말했고 시아주버님은 극노했다. 너 내가 한 번만 더 돈 문제 생기면 이혼이라고 했지? 내 말 까먹었어? 라면서 왕재숙한테 버럭 화를 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시아주버님이 왕재숙한테 경제권을 맡기지 않은 진짜 이유는 과거에도 돈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재숙은 원래부터 관종 경향이 있었는데 돈을 빌려서라도 SNS에 셀럽처럼 보이는 사진을 계속 올리고 있었다. 결혼 후에야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시아주버님은 처음에는 왕재숙 대신 돈을 갚아줬다는데 다음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이혼하겠노라 선언했었다고 한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먹튀 문제가 발생하자 시아주버님의 인내심에 한계가 온 것 같았다. 잘못했어요. 돈은 꼭 돌려줄 테니까 이혼은 제발 라면서 싹싹 빌었지만 시아주버님은 다음번엔 이혼이라고 했지? 너랑은 이혼이야 라고 못을 박더니 혼자서 먼저 가버렸다. 혼자 남은 왕재숙을 향해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이 쏟아졌고 분위기에 압도됐는지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더니 바로 일어서서 시아주버님 뒤를 쫓아 시댁에서 나갔다. 왕재숙은 시아주버님한테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었고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야 했다. 시아주버님은 왕재숙 인성의 환멸을 느낀다면서 애정은 1도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울면서 이혼만은 안 된다고 매달린 보람도 없이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됐다. 내가 대신 계산했던 돈은 모두 되돌려 받았고 앞으로 왕재숙을 만날 일은 전혀 없다. 이혼 후 전업주부였던 왕재숙은 바로 취직하긴 힘든 조건이었고 경제적인 이유로 친정으로 갔다고 한다. 왕재숙의 친정은 형편이 어려운 편이었는데 부모님들은 방이 달랑 한 개뿐인 허름한 집에 살고 있었다. 친정으로 돌아간 왕재숙은 그 방에 얹혀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런 생활을 견딜 수 없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경력 단절 기간도 길고 성격이 안 좋은 것도 한몫해서 아직 직장을 못 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어쨌든 친정에 살면서 열심히 취할 중이라고 한다. 나는 억울하게 갈취당했던 돈도 되찾았고 보기 싫었던 왕재숙 문제도 해결되고 나니 요즘은 마음이 좀 편하다. 한편 시아주버님은 이혼 후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 이혼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하셨고 오히려 전보다 더 왕성하고 활기차 보여서 나도 남편도 마음이 놓인다. 시아주버님에게도 왕재숙은 골칫거리, 문제 덩어리였다 보니 홀가분한 지금이 더 행복한 게 아닐까 싶다. 앞으로는 문제 있는 여자가 아니라
좋은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여자 보는 눈을 좀 키웠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